cassette out of its case, and most people just see an empty box. But Sony saw something quite different. Sony introduces the only cassette player as small as a cassette case. The incredible sounding Super Walkman. 학교 가는 길, 퇴근 후 귀갓길, 지겨운 집안일 중에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셀 수 없는 많은 일상 중에 우리는 자신만의 음악을 듣고 있다. 머리가 다 커버린 지금이야 개인용 음향기기에는 딱히 큰 의의를 두고 있진 않지만, 돌이켜보면 자신만의 음악을 듣기 시작한 시기에는 첫 개인용 음향기기에 누구나 큰 애정을 주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또 세대가 달라도 그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난 아직 10대라서 아이폰으로 노래를 처음 들었지만 자신만의 음악을 듣는 이 일상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만 40여 년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상이었다. 그런 이상을 일상으로 바꾼 한 손으로 쥘 수 있었던 작은 기계가 있었다. 바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휩쓸어버린 소니의 워크맨 시리즈다. 이 자그마한 음향기기는 단순한 편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평소 음악에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들을 뒤흔들어 버렸다. TV, 라디오 앞에 모여 가족, 친구들과 함께 듣거나 음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옛날의 음악이란 혼자가 아닌 다 같이 듣는 것이었다. 물론 자기 방 안에서 턴테이블을 켜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나 카세트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개인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는 결코 넘어서지 못했다. 거기에 부모님이란 존재 덕분에 좋아하는 노래는커녕 듣고 싶지 않은 노래도 억지로 같이 들어야 했다. 요즘 TV 리모컨도 사실 부모님 거잖아. 70년대 베트남 전쟁 패배의 아픔을 뒤로한 미국은 80년대 들어 경제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던 시기였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힘든 시기에는 집단주의를 앞세워 함께 역경을 이겨내려 하지만 후에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집단주의는 서서히 쇠퇴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80년대 경제 호황이 찾아오자 1020 계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워크맨은 헤드폰을 덮기만 하면 그 시간만큼은 타인과 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좋아하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 영역을 창조하는 아주 매력적인 기계였던 것이다. 워크맨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음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립시켰고, 이때부터 음악에 공간의 의미는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다. 경제적 풍요로 인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사회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산을 키우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 여유를 갖고 주변과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80년대에 접어들며 베이비 부머 후반기 세대들이 점차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70년대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조깅은 더욱 큰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미국 80년대 스포츠 상징인 에어로빅스는 에어로빅 댄스를 중심으로 직장 여성 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대중의 스포츠가 유행했지만 운동 중 점차 지겹고 괴로운 시간을 참고 견디기엔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 워크맨은 고됨을 잊게 하는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였다. 가벼운 개인 운동을 즐기는 사람 사이에서도 점차 워크맨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예측한 소니는 방수 기능을 개선하고 음향기기 최초로 헤드폰이 아닌 이어폰을 도입한 워크맨의 스포츠 모델을 만들어 다시 한번 미국에서의 워크맨 입지를 다졌다.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보다 수월히 운동하는 현재의 모습도 그 시작은 워크맨에서 비롯되었다. 워크맨의 등장으로 카세트 테이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연하게도 기존 저장 매체였던 LP는 점점 판매량이 줄었고, 워크맨이 세상의 모습을 보인 지 4년이 지난 1983년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량이 LP를 추월했다. 카세트 테이프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단순한 이유는 휴대성이 뛰어났고 복제가 무척이나 쉬웠다. 오디오 더블 테크로 특정 앨범에 수록된 노래나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들을 누구나 손쉽게 녹음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담긴 믹스테이프를 만들 수 있었다. 테이프를 서로 교환하면서 자신만의 음악들을 뽐내는 것은 그 당시에 무척이나 힙한 문화였다. 여러 노래들을 더욱 쉽게 주변인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고, 그 복제된 노래들은 다시 더블 테크로 복제해서 저장할 수 있었다. 음악은 더 이상 거대 매스미디어나 음반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되었다. 워크맨이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음악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처음으로 대중이 주도하여 음악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카세트 테이프의 발전은 어느 새로운 음악 장르의 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미국 뉴욕 브랑스에서 탄생한 힙합 그리고 디제잉은 70년대 후반에 입소문이나 파티 전단지 등을 통해 아주 국소적으로 유행이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뉴욕의 모든 지역을 지나 미 전역에 힙합을 알리는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아티스트들의 믹스뮤직과 데모트랙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였다. 그들에게 있어 카세트 테이프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찌라시와 같았다.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이 저장 매체를 통해 데모 테이프를 쉽게 제작해 널리 퍼뜨리며 자신의 인지도를 키워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현재의 힙합이 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실제 역사를 보자 슈가일갱의 래퍼스 딜라이트이 79년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 입성해 본격적으로 힙합을 메이저에 알리게 되었으며 81년 블론디의 랩처가 랩 뮤직을 도입한 노래 중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라킴 등을 통해 힙합은 그 형태가 점점 뚜렷해져 갔다. 최초의 워크맨 TPS-L2가 79년에 출시되고 80년대 워크맨이 미국을 휩쓸며 카세트 테이프가 저장 매체를 지배했던 시기는 힙합이 발전하던 과정들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힙합이 알려지게 된 모든 공이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워크맨의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위상도 새로운 저장 매체인 CD가 나오면서 점차 허물어지고 애플의 아이팟으로 대표되는 MP3 플레이어 그리고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워크맨은 2010년 마지막 모델을 출시하고 세상에서 종적을 감춘다. Well, it is the end of an era. 3 decades after it transformed the music industry, Sony is retiring its classic cassette tape Walkman. 2010년 단종까지 누적 판매량 약 3억 8천만 대. 워크맨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소형 휴대 음향기기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등록되었다. 시대는 변했다. 우리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임영웅 노래를 듣고 보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음악들엔 워크맨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나 있다. 워크맨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우린 결코 워크맨의 영향에선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대중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알아보는 재밌는 음악 이야기 3분 음표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